회와 애국단체들과 국가원로회가 모두 합동하여 3.1절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3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광화문, 동안연서점, 대한문, 서울역, 남대문, 청계로, 종로, 을지로 등의 길거리와 광장이 모두 집회 장소입니다. 수백만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냉수를 담은 주전자를 난로 위에 얹어 놓으니 얼마 후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하고 김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도 그 난로는 불기가 없는 식은 난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든지 다른 의도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작금에 발생하는 국가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국민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도인이 아닙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국민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6.25 이후 나라와 교회의 존립이 이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절박한 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교회를 말살하고 기독교인이 적발되면 가차없이 처형하던가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핵폭탄과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당국이 그것들을 폐기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오직 연방자를 통한 적화통일 뿐입니다. 김정일의 교시에는 적화통일한 다음 남한 인구 2천만 명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적화된 후에는 모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구애한 분들을 때는 늦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사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건강관계로 활동이 어려운 분 외에는 모두 참여합시다. 광장과 길거리로 가서 모입시다. 뭉칩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과 도움을 구하여 부르짖읍시다. 소년들과 청년들도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구역장 세미나는 3월 말에 있는데 우리 구역장들에게 여러분 이번 전 한국 교회가 모이는 이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구역장 세미나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시고 성도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에는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한 일에는 맨 앞줄에 서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데 10만 명 정도 많이 참여하면 20명 정도 여러분 서명을 받아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24만 명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영하 14도 되는데 추운 데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서명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주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열심을 내니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애교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또 설명하는 모든 적자를 만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쓸 때 행동해야 될 때 꼭 행동해야 한다. 이것을 다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려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에게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한 가정의 딸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최근에 귀한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김정은 사진 화형식, 인공기 화형식 환영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뭔가를 찢고 불태우는 것을 그거를 장려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한다라는 그 자체, 그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똑바로 해달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혈맹인 미국의 국기 훼손은 왜 내버려 둡니까? 버젓이 혈맹인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는 이런 짓은 왜 내버려 둡니까? 아, 미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태극기 훼손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창원에서 있었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태극기 집회 현장에 태극기가 불에 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첩 사건도 절도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지난 24일 밤에 뒤늦게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태극기가 훼손된 범죄 최초 신고로부터 6일 만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 인공기를 태웠을 때는 즉각 수사에 나선다고 하면서 태극기 방화 사건은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오고 태도도 아주 달랐습니다. 태극기가 불에 탔으면 경찰이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기인 인공기를 불태운 것과 왜 그렇게 대응 태도가 다른 것인지 경찰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기사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걸 보실지도 모르는 북한의 주민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공기를 불태우고 여러분이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그 자의 얼굴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감금해놓고 여러분에게 노예살이를 강요하고 있는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수백만의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랐던, 특별히 지난 90년대 그 수백만의 아사지옥으로 몰고 갔던 김일성 3대,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핵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케 하라는 시대적인 명령이자 목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포감 속에서 노예로 만들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대적합니다. 또한 이들의 배후에서 특별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죽이려 드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이 강도짓을 규탄합니다. 김정은 이 사람도 100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남은 생을 정의의 법치 아래 무릎을 꿇으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여러분 방치할 수 없고 이토록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자의 행위를 방치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있는 자들을 규탄하고 축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모르셨던 게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박살내며 청와대를 점거했습니다. 자, 사람이 먼저다. 너무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을 활용한 방법들은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실체와 다른 것인지를 아는 만큼만 똑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이 청와대를 법치를 박살내면서 점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의 지시와 시진핑, 오바마를 비롯한 글로벌리스트의 배후 조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온갖 언론의 거짓 선동과 촛불 선동으로 합법을 가장한 최악의 정치 폭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얼굴로 공차게 하는 거 왜 내버려뒀습니까? 단두대는 뭡니까? 그거 예술의 자유입니까? 국가를 향해서 도끼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국가 예산이 지원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당연한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다, 자유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그 자유, 그걸로 바로 당신들 목이 조이게 될 겁니다.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 섣불리 떠들지 마십시오. 얄팍한 정의감에 자아도취돼서 적들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란 소리입니다. 지난 촛불 집회 때 그게 선동된 게 아니라고요? 난데없이 등장한 이 횃불 뭡니까? 또 국민들의 분노를 이쪽으로 몰고 간 자들 뭡니까?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 자, 전 국민에게 고통과 엄청난 충격을 줬던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간 자들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사건 자체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학살이었다라는 거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 폐쇄 얘기가 이때 왜 나옵니까? 바로 지금 청와대를 불법 점거한 도둑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때부터 국민들에게 쇠뇌된 거 아닙니까? 들고 계신 이분, 이 피켓 스스로 만들어서 들고 나오셨습니까? 누가 다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해 놨습니까? 끝났다 박근혜. 자, 이런 거 누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 언론을 보시고 뛰쳐나오시는 국민들 손에 그렇게 다 들려드렸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전국 무슨 노동조합이네요. 자, 이래도 선동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난 선동된 게 아니다. 이런 소리 하시기 전에 똑바로 보시고 외칠 걸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3.10 위헌 파면이었고 그 연장선이었을 뿐인 5.9 위헌 대선 자체가 또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적들의 고도에 합법을 가장한 놀이판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만큼만 지금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목소리 내십시오. 도둑을 왜 도둑이라고 말 못합니까? 강도를 왜 강도라고 말 못합니까? 강도는 즉시 축출할 대상이지 상의하고 어쩌고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의 도끼질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평창올림픽. 자, 한반도기. 애국가 대신 아리랑. 아리랑 저도 무척 사랑하는 곡인데. 자, 지금 평창올림픽이 어떤 식으로 저 주체 사상의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행사의 사진입니다. 나란히 개양되는 태극기와 인공기. 자, 이거 자체를 보시면서 문제를 느끼셔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확하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헌법을 뜯어 고치려는 자들의 도끼질은 브레이크가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뭔가 너무나 아름답고 참 포토샵도 잘해요. 한반도기. 참 아름답죠? 네, 평창올림픽. 평화를 상징한다. 평화 통일입니까 이게? 이게 더 이상 아름다운 평화 통일이 아니라는 거, 화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밖에는 지금 이 싸움을 현재 싸울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가짜 평화의 마스코트는 그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한반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저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 그 의무와 그 사명이 우리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국민들 각자가 지금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교관 정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는 선구자 방송인데요. 네? 선구자 유튜브 방송인데요. 유튜브 방송요?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구치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대통령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편지나 이렇게 엽서를 보내면은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은 제대로 되는 건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누가 의문 제기하던가요? 예, 그런 분들이 편지 보내고 엽서를 보내면 제대로 들어가겠느냐, 빼돌려지고 전달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달은 다 제대로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걸 빼돌릴 실익이 있나요? 그런 것을? 글쎄, 그렇게 워낙 이제 또 불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정확하게 전달은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당사자 수용자가 없으면 네. 해당 서로 이송을 가게 되면 그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네. 출소를 하게 되면 반송 조치하고 그리고 등기로 들어오는 것은 다 추적 관리가 되고요. 네. 어쨌든 주소만 정확히 표기가 돼가지고 예, 수용자 이름이라든지 번호만 정확히 표기가 되면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엮어놓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속히 석방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삼성 부회장이신
이재용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분 속히 나와야, 석방돼야 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그냥 그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상배 사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보수 우파의 사회자입니다. 이분에게 지금 중형이 떨어져서 지금 그분 석방되지도 않고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이렇게 이분들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과 그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한테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엽서 보내기 운동.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탄핵, 불법 감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라고 하면서 이 엽서 보내기 운동. 이걸 선구자 방송에서 지금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쩌?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시위 현장,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보십시오. 죄 없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하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외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런 척도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수 우파의 이름난 사회자입니다. 손상배 씨. 이분 속히 석방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죄를 져서 만약에 감옥 생활을 계속 한다면, 그러면 촛불 시위 현장에서 그 사회를 받던 사람들은 왜 가만 놔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뭘 잘못했습니다. 손상배 씨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이게 따로따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공통으로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든지 이재용 부회장님이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이렇게 손상배 씨든지 이분들에게 보내는 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물론 동참하죠. 이게 한 세트라고 그럽니다. 이 속에 지금 소개했던 이 사진들이 전부 다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 한 세트인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가 됐다고 그래서 이때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석방될 때까지 전 국민이 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쓰셔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느냐, 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또 거기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확인 내용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멋 모르고 촛불 시위에 나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뭐 사상적으로나 뭐 이런 그걸 떠나서 멋 모르고 나가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자, 이런 분들까지도 촛불 시위 현장에 나갔던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위로의 편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